이번 주 제약 바이오 시장 정말 다사다난했는데요. SK증권 리포트를 바탕으로 도대체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슬라이드와 함께 쉽고 빠르게 풀어드릴게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는 크게 5가지인데요. 먼저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는지 맥박부터 짚어보고요. 그리고 국내와 해외에서는 어떤 뜨거운 소식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또 큰손들의 돈은 어디로 흘러갔는지 또 추적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뭘 눈여겨봐야 할지 미래를 살짝 엿보는 시간까지 가져볼게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이번 주 시장의 맥박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부제가 두 지수의 이야기인데요. 정말 말 그대로 이번 주 우리 시장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주 시장은 정말 극명하게 갈렸어요. 코스피 제약지수는 꽤 괜찮았는데 코스닥 제약지수는 반대로 크게 주저앉았죠. 아니 대체 왜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 걸까요? 바로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서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제약지수입니다. 일주일 동안 플러스 3.5%. 괜찮죠?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그래도 시장이 잘 버텨줬다,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코스닥 제약지수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려 5.0%나 하락했어요. 와, 플러스 3.5%랑 마이너스 5.0%, 이 엄청난 격차, 이게 바로 이번 주 우리 시장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시장을 이렇게 흔든 힘은 뭐였을까요? 배경에는 크게 3가지 동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곧 열릴 미국 암학회, 바로 이 AACR에 대한 기대감이었어요. 관련 종목들이 들썩였죠. 두 번째는 이거 좀 걱정스러운데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진단키트나 백신 관련주들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들 있죠? 여기서 이제는 팔아야겠다 하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온 게 지수를 끌어내리는데 한몫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살펴봤으니 이제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국내 바이오 업계의 핫 이슈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히 규제 이슈와 아주 중요한 계약 소식이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다룰 소식은 삼천당제약에 관한 건데요. 이게 시장에 꽤 큰 충격을 준 이슈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한국거래소가 이번 공시 위반을 그냥 실수했네 정도로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중대한 사안이다 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이렇게 되면 회사는 정말 막대한 벌금을 낼 수도 있고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한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바이오 업계 전체 공시 관행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고등이 켜진 거죠. 자, 이렇게 좀 무거운 소식이 있었던 반면에 아주 기분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D&D 파마텍이 세계적인 제약사죠. 바로 화이자와 손을 잡았다는 뉴스입니다. 계약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뜯어볼까요? 일단 규모는 124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억 원 정도 되는 연구 계약인데요. 목표가 뭐냐? 바로 먹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겁니다. 펩타이드 기반으로요. 계약 기간도 2026년 11월까지로 넉넉합니다. 요즘 가장 핫한 시장이 바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잖아요. 거기서 이런 성과를 냈다는 게 정말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국내 시장 자체의 성공 스토리도 한번 봐야겠죠. 제1약품의 위산분비 억제제 자큐보 얘긴데요. 와, 이 약의 성장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숫자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올해 1분기 처방액이 212억 원.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했을 때 무려 218%나 폭증한 겁니다. 218%요. 흔히 피캡 계열 약물이라고 하는 이 차세대 위산분비 억제제가 시장을 얼마나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지 이 자큐보가 아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국내를 넘어서 세계 무대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는 특히 미국 FDA의 결정 하나하나가 정말 큰 파급력을 가졌습니다. 자, 다음 얘기를 하려면 유전자 편집 치료제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설계도인 DNA에 문제가 생긴 부분을 가위로 오려내고
정상적인 부분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전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정말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서 FDA가 새로운 가이드라인 초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개발해라 하고 방향을 제시한 건데요.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오프 타겟이라고 해서 엉뚱한 유전자를 건드리는 부작용이 없는지 철저하게 평가해라. 둘째, 그걸 평가할 때 NGS라고 하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술, 그러니까 아주 정밀한 기술을 꼭 써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약 허가 신청할 때 내는 데이터의 양식을 통일해라. 이겁니다. 결국은 더 안전하고 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죠. 하지만 FDA가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깐깐한 심사관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레플리뮤온이라는 회사의 흑색종 치료제가 2번이나 승인 문턱에서 좌절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니, 왜 자꾸 퇴짜를 놓는 걸까요? FDA가 지적한 이유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당신들 데이터는 비교군이 없는 단일군 임상 결과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 낸 삼상 데이터도 우리가 보기엔 충분하지 않다. 결정적으로 환자들의 치료 효과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어요. 역시 항암제 신약 허가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제약 바이오 산업의 꽃이죠. 돈의 흐름, 바로 빅딜 소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정말 좋다는 일을 넘나드는 어마어마한 계약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 주를 뜨겁게 달군 빅딜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길리어드, 무려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어서 ADC, 즉 항체 약물 접합체라는 차세대 항암 기술을 사들였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그리고 뉴로크라인은 29억 달러를 들여서 희귀질환 치료제를, 에브비는 7억 4,500만 달러로 비마약성 진통제 후보 물질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서도 명확한 트렌드가 보이죠? 역시나 ADC와 희귀질환 분야로 거대한 자금이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고 꼭 챙겨봐야 할 주요 일정들은 뭐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히 4월 말에 FDA의 중요한 결정들이 몰려 있어요. 이걸 PDUFA 데이트라고 하는데요. 23일에는 사노피의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28일에는 머크의 HIV 치료제, 그리고 30일에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유방암 치료제에 대한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결과 하나하나가 해당 기업은 물론이고 관련 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이벤트들입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학회 일정이죠. 4월에 열리는 미국 암학회를 필두로 5월에는 소화기 질환 학회와 미국 임상종양학회, 그리고 6월에는 미국 당뇨학회까지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학회에서 세상을 바꿀 만한 데이터가 처음 공개되고 또 새로운 빅딜이 탄생하기도 하거든요. 계속 주목해야 합니다. 자, 수조 원짜리 빅딜이 터지고 FDA의 운명적인 결정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과연 이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다음 주 시장의 판도를 결정할 핵심 키는 무엇이 될까요? 그 흥미진진한 흐름, 다음 분석에서도 제가 놓치지 않고 가장 빠르고 깊이 있게 짚어드리겠습니다.